안녕하십니까. 석관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한국 증시가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300선을 돌파하며 4,309.63으로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가 7% 이상 급등하며 시장을 이끌었고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오르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붉은 말의 해 그 시작부터 투자자들에게 희망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놀라운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4,300선 돌파,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인가요?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선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벌써 4,300선까지 온 겁니다. 특히 새해 첫 거래일에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그만큼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026년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플러스 2.27% 상승한 4,309.63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플러스 2.17% 오른 945.57을 기록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 상승세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도체 랠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2만 8,500원으로 7.17% 급등했고 SK하이닉스는 67만 7천원으로 3.99% 상승하며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죠.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출발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 시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경우 HBM 메모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들어갈 HBM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상승세가 지속 가능할까요? 혹시 과열된 건 아닌지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과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을 보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외국계 증권사들도 한국 증시에 대해 올해 강세를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의 경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1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주가가 12만 원대니까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다른 종목들은 어땠나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3.42%나 급등하며 14만 4,500원을 기록했고요.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원익홀딩스와 원익입니다. 원익홀딩스가 최근 10배거, 그러니까 10배 수익을 달성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마이너스 2.16% 하락한 47,6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렌테크라는 종목도 눈에 띄는데요. 네, 비렌테크가 플러스 3% 상승한 7,22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홍콩의 GPU 기업 상장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상장 첫날 따상,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2배 상승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 마케팅이라는 종목은 무려 30%나 올랐던데요. 에코마케팅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13,910원으로 30% 급등했는데요. 베인캐피탈이 공개 매수를 통해 코스닥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한 겁니다. 이런 경우 공개 매수 가격이 현재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상장 폐지 관련 공시는 연말 휴장 기간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올빼미 공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시가 나오면 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연말에 예상치 못한 공시로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반도체가 압도적이었고 IT 하드웨어, 전자부품 등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2.04% 하락한 36만 1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2차 전지 업종은 최근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동차는 혼조세였습니다. 현대차가 플러스 0.67% 소폭 상승한 29만 8,500원을 기록했는데 반도체에 비하면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죠. 흥미로운 건 항공주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없지만 최근 증권가에서는 올해 항공주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공급 정상화, 실적 개선, 환율 안정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1444 저명 8원을 기록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400원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원화 약세가 지속됐는데 새해 들어서도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변동률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새해 첫 거래일이라 비교 기준일 설정의 문제인 것 같고요.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환율 상승이 실적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강세에도 이런 환율 효과가 일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은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원화 약세는 양날의 검이죠. 원유 같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오늘 WTI 원유 가격이 57.84달러로 플러스 0.73% 올랐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상승폭이 더 커지는 거죠. 다만 현재로서는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은 아니고 1,4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도 환율 안정화에 신경 쓰고 있고요. 올해 환율은 1,300원대에서 1,500원대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는 어떤가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6%로 플러스 0.8% 올랐다고 하던데요. 미국 금리 상승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4.16%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는 미국 증시의 부담 요인입니다.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74% 하락한 6,845.5로 마감했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0.76% 떨어진 23,241.99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마이너스 0.63% 하락한 48,063.29로 마감했죠. 미국 증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국은 새해 첫날 급등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하락 마감했네요. 네,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2025년 12월 31일 데이트인데요. 미국은 12월 31일이 거래일이었고 한국은 휴장이었죠. 그래서 시차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주된 이유는 금리 인상 우려와 차익 실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거든요.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했는데 연말에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면서 조정을 받은 겁니다. VIX 지수,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14.95로 플러스 4.33% 올랐는데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14점 되면 아직 극단적인 불안 상황은 아니고요. 주요 기술주들은 어땠나요? 엔비디아가 186.5달러로 마이너스 0.55% 하락했고 애플은 271.86달러로 마이너스 0.45%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449.72달러로 마이너스 1.04% 하락했죠. 하지만 이 정도 하락은 정상적인 조정 범위입니다. 이들 기업의 펀더멘털이 악화된 게 아니라 단순히 고점에서 숨 고르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경우 최근 차세대 기술인 테라헤르츠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TSMC, 그러니까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는 오히려 플러스 1.44% 상승한 303.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그렇다면 한국 증시의 강세와 미국 증시의 약세,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 차이입니다. 미국은 연말 조정을 먼저 받았고 한국은 새해 들어 반등한 거죠. 둘째, 밸류에이션 차이입니다. 한국 증시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의 경우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셋째, 기대 심리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이미 충분히 올랐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늘리고 있고요. 오늘 여러 뉴스가 있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증권가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외국계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올해 한국 증시 강세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 반도체 업황 회복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둘째, 기업 실적 개선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는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수출 중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셋째,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한국 증시의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 낮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지만 역으로 보면 저평가된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얘기도 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부터 고배당주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확대되는 등 투자 정책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투자 정책들이 여럿 있는데요. 고배당 분리과세 기준이 완화됐고 RIA, 그러니까 투자자문업 제도도 개편됐습니다. 이런 제도적 개선들이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겁니다. 반도체 기술 트렌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테라헤르츠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테라헤르츠 기술은 차세대 통신과 센싱 기술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 삼성전자 등도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테라헤르츠파는 밀리미터파보다 주파수가 높아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육지통신, 의료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테라헤르츠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BM 메모리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HBM은 현재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삼성전자가 추격하고 있는 구도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 업체로 HBM 3위와 HBM4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초기에 다소 뒤처졌지만 최근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삼성전자의 HBM이 채택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인다면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67만 원이니까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이 88,821.38달러로 플러스 0.1% 소폭 상승했네요. 비트코인은 8만 달러대 후반에서 9만 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한 뒤 현재는 조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투기적 성격이 강하죠. 올해 비트코인은 규제 환경,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 가격도 올랐던데요? 금이 온스당 4,388달러로 플러스 1.44% 상승했습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상승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암호화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둘 다 상승하고 있어요. 이는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외에 대안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미국 금리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추거나 중단한다면 글로벌 증시에 부담이 됩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셋째, 단기 과열 가능성입니다. 오늘처럼 급등한 뒤에는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권하는 전략은 선별적 접근입니다. 무조건적인 낙관도 무조건적인 비관도 아닌 종목과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거죠. 반도체처럼 펀더멘털이 탄탄한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합니다. 다만 단기 급등 후에는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어떤가요? 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이 확대됐다고 하던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었는데 고배당주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투자자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주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주, 유틸리티주, 일부 금융주 등이 대표적인 고배당주인데요. 이들 종목은 변동성이 낮고 꾸준한 배당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배당 지속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높은 배당을 주다가 나중에 삭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RIA 제도 개편도 있었다고요? 네, RIA는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그러니까 등록 투자 자문업자를 말합니다. 올해부터 이 제도가 개편되면서 투자자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수수료 체계도 투명해지고 자문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RIA를 통해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죠. 섹터별로는 어떤 곳에 주목해야 할까요? 올해 유망한 섹터를 꼽자면 첫째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장비, 소재 업체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둘째는 항공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올해 항공주에 대한 전망이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공급 과잉 문제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환율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면 항공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방산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도 수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다만 이 섹터는 변동성이 크고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2차 전지입니다.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라서 종목 선별이 중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단기 급등주를 쫓아가지 마세요. 오늘 에코마케팅처럼 30%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 매수, 인수합병, 특별한 공시 등이죠. 이런 이유를 모르고 단순히 급등했다는 이유로 매수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하세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집중하는 건 위험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아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만 보유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세요.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건지 중장기 투자를 할 건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손실 위험도 큽니다. 중장기 투자는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레버리지는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신용이나 미술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급락장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법, 업종 트렌드를 파악하는 법, 거시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법 등을 배워야 합니다. 남의 추천만 믿고 투자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새해 첫 거래일 급등 이후 단기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처럼 2% 이상 급등하면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7% 넘게 올랐는데 이 정도 상승폭은 단기간에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건강한 조정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오르는 시장은 없거든요. 오히려 적절한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하는 게 지속 가능한 상승입니다. 만약 조정이 온다면 그건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정의 깊이와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방향이 상승이라고 본다면 조정은 기회가 되는 거죠. 목표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 목표를 4,500에서 4,800 사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4,300을 넘었으니까 추가로 200에서 500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이고
실제로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환율, 기업 실적,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니까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5천선도 가능하다고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4,500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보다 과정입니다. 일직선으로 오르는 시장은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우상향하는 게 건강한 시장이죠. 투자자들도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급등에 들뜨지 말고 내일의 조정에 좌절하지 마세요.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어려운 시기에 드러나죠. 지금처럼 좋을 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투자자 여러분께 좋은 결실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결실은 운이 아니라 공부와 원칙, 그리고 인내심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300선을 돌파하며 역사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장주들이 강세를 주도했고 시장 전반에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 말씀처럼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고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동향, 기업 실적 발표, 거시경제 지표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중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말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급등 이후 차익 실현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투자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